7시부터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가운데 울산지방에는 6.7cm의 눈이 내렸습니다. 올해 지금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지금. 12월에 내린 눈으로는 지난 1959년 이후 가장 많은 적설량을 기록했습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으로 출근길 도심이 완전히 마비됐습니다. 아니 아침에 나왔는데 울산 전역에 지금 제설 작업하는 데를 제가 딱 한 군데 봤어요. 곳곳에서 크고 작은 교통사고도 잇따랐습니다. 최근 3년 동안 6차례나 대설주의보가 내려질 정도로 울산에도 많은 눈이 내리고 있습니다. 울산도 더 이상 폭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직 신규 채용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했습니다. 비정규직 노조는 강하게 반발하고 있습니다. 불황에도 지역 백화점과 대형마트 매출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해를 끼고 있는 울산은 간절곶 외에도 많은 해돋이 명소가 있습니다. 혼잡을 피해 새해 첫 일출을 볼 수 있는 곳을 소개합니다. 무근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이하는 송년 제야 행사가 오는 31일 밤 울산대공원에서 다채롭게 펼쳐집니다. 제야 행사에 담긴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12월 28일 금요일 UBC 프라임 뉴스입니다. 울산 지방에 오늘 10시간 동안 6.7cm의 눈이 내리면서 도심이 마비됐습니다. 출근길 지각 사태가 속출했고 도로 통제와 항공기 결항도 잇따랐습니다. 먼저 김익현 기자입니다. 새벽 4시를 기해 대설주의보가 내려진 울산 지방에 한방눈이 펑펑 내립니다. 대설주의보가 해제된 오후 1시까지 내린 눈의 양은 6.7cm. 울산에 눈 이래 오기나 한 10년 안에 이마에 오고 지금 제일 많이 오는 것 같아요. 도로가 눈밭으로 변하면서 언덕길마다 차들이 미끄러져 멈춰섰고 어제부터 지금 눈이 온다고 분명히 이야기를 했는데도 아무 조치도 전혀 안 취하고 있고 교통가포 비상근무령이 내려진 가운데 경찰관들이 바쁘게 움직입니다. 이쪽으로 가보세요, 이쪽으로. 그렇지. 울산과 김포로 가는 항공편이 오전 내내 결항됐고 외곽 지역 도로 9곳의 교통이 통제됐습니다. 울주군과 중구지역 일부 학교는 휴업했고 상당수 학교는 등교 시간을 10시 30분으로 늦췄습니다. 눈도 많이 내려서 좋고 그냥 무엇보다 학교 쉬어서 많이 놀 수 있으니까 더 좋아요. 폭설로 부품 공급이 중단되거나 직원들의 무더기 지각 사태로 공장 가동에 일부 차질이 빚어지기도 했습니다. 이번 눈은 다량의 수증기를 포함한 남쪽 저기압의 영향을 받아서 울산을 포함한 남부지방으로 눈이 많이 내렸습니다. 울산 지방은 내일 아침 기온이 0도까지 떨어질 걸로 예상돼 빙판길 사고가 우려됩니다. UBC 뉴스 김익현입니다. 새벽부터 내린 눈에 도심 곳곳에서 크고 작은 사고가 잇따랐습니다. 운전자들에겐 악몽 같은 하루였습니다. 윤경재 기자입니다. 버스 한 대가 횡단보도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아무리 엑셀을 밟아도 차량 뒷부분만 좌우로 흔들릴 뿐 앞으로 나가질 않습니다. 앞쪽에 밀려있는 차들도 똑같은 처지입니다. 멈춰선 버스를 피해가려던 뒷차가 미끄러지면서 버스를 들이받고 맙니다. 트레일러 석 대가 고가도로 한가운데 멈춰섰습니다. 사고 수습이 늦어지면서 옥현 사거리 일대가 오전 내내 극심한 혼잡을 빚었습니다. 제수 작업이 하나도 안 돼 있어. 제가 경주에서 5시에 왔는데 와갖고 컴퓨터 갖고 왜 울산은 제수 작업이 안 되냐고 자기네 얘기는 말이더라고요. 출근 시간 아산로 등 주요 간선도로는 극심한 정체로 거부기 운행을 해야만 했습니다. 곳곳에 언덕길이 얼어붙어 차량들이 꽁꽁 갇혀버렸고 전에는 요 모래 깔고 했거든. 근데 원래는 모래로 쭉 그냥 들어가고 운전이 안 돼요. 특히 석유화학공단으로 가는 언덕길이 얼어붙으면서 물류수송 차질은 물론 직원들의 무더기 지각 사태로 공장 가동이 일부 차질을 빚었습니다. 이래갖고 뭐 회사까지 가는 1시간 정도 걸릴 것 같네요. 출근이고 뭐고. 눈은 새벽 3시부터 내리기 시작했지만 출근 시간이 한참 지나도록 제설 작업은 제대로 이뤄지지 않고 있습니다. 보험사의 긴급 출동 차량도 하루 종일 바빴습니다. 추워서 차 고장난 차도 많았고 눈이 미끄러져가지고 퍼지는 철긴 차도 많았고 해가지고 좀 많이 바빴습니다 아침에. 앞서 오늘 새벽에는 울주군 언양읍 경부고속도로 경주 방향 도로에서 트레일러가 눈길에 미끄러져 오전 내내 극심한 정체가 빚어졌고 다운터널과 온양읍 운하리,
범사읍 중리 등에서도 수십 건의 교통사고가 잇따랐습니다. 눈길에 미끄러져 다치는 낙상사고도 10건 넘게 접수됐습니다. UBC 뉴스 윤경재입니다. 이럴 때 대중교통이라도 든든했으면 시민들의 불편이 훨씬 덜했을 텐데요. 하지만 시내버스는 제 역할을 하지 못했고 그 많던 택시는 어디로 갔는지 보이지도 않았습니다. 이래서야 시민의 발이란 말 들을 수 있겠습니까? 조인호 기자가 취재했습니다. 끝없이 늘어선 차량들이 뒤엉키며 아수라장이 된 도로. 시내버스가 줄줄이 빙판길 위에 멈춰서 버렸습니다. 오도 가도 못하게 된 승객들은 버스에서 내려 걸어가야만 했습니다. 2시간을 걸어 나와가지고 윤리서 버스를 탔는데 버스에서 한 30분 기다리다가 도저히 소통이 안 돼가지고 지금 걸어서 가려고. 정류장에선 시민들이 기약도 없이 버스가 도착하기만을 기다리고 야암동에서 버스 기다리는데 버스가 안 와서 공업타치 걸어왔는데 여기 공업탑에도 30분째 버스가 안 오고 있어요. 어렵사리 올라탄 버스 안은 온통 북새통입니다. 스노우 체인이 없는 버스가 대부분이다 보니 오르막길을 피해 노선을 제멋대로 바꾸는가 하면 강제로 승객을 내리도록 하는 일도 벌어졌습니다. 대중교통으로 인정해달라며 툭하면 파업을 하겠다던 택시는 더욱 찾아보기 힘들었습니다. 평소 같으면 승객을 기다리는 택시로 붐벼야 할 승강장이 한산하기 그지없습니다. 오늘 아침에 내가 한 5시 반 넘어 돼가 나오는데 나와가지고 한 30분 하다 보니까 회사에서 문자 메시지 왔더라고. 차서하라고. 울산시는 오늘 하루 택시 운행률이 60-70%에 달했다고 밝혔지만 시민들은 믿지 않았습니다. 운행하고 있는 차량이 지금 몇 대 없다고요. 지금 아저씨들이 안 나오셨어요. 날씨가 이래가지고. 이처럼 대중교통이 멈춰서면서 KTX 울산역에는 기차를 놓친 승객들이 한꺼번에 몰려 장사진을 이루기도 했습니다. 6.7cm의 눈이 내린 오늘 하루 울산 지역 대중교통은 시민의 발이 아니었습니다. UBC 뉴스 조인호입니다. 최근 남구청이 설치한 열선도로가 이번 폭설에서 효과를 발휘했습니다. 남구청이 5억 원을 들여 남구 옥동 길이 580m의 급경사도로에 설치한 열선의 영향으로 이 구간에는 눈이 모두 녹아 교통불편을 겪지 않은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이번에 내린 눈은 12월 적설량으론 53년 만에 가장 많은 것입니다. 최근 3년째 울산 지방에 대설주의보가 계속되면서 울산도 더 이상 폭설의 안전지대가 아니라는 분석이 나오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서영만 기자입니다. 오늘 내린 눈은 6.7cm. 12월 적설량으로는 지난 1959년 12월 19일과 20일에 이어 53년 만에 가장 많이 내린 겁니다. 2000년 이후에만 하루 적설량이 5cm를 넘는 날은 모두 9차례. 여기에다 최근 3년째 대설주의보가 잇따라 발령되고 있습니다. 특히 지난 2010년과 지난해에는 해마다 대여섯 차례씩 눈이 내렸고 지난해 2월에는 무려 21.4cm의 폭설이 내려 울산 기상대가 관측을 시작한 1931년 이후 최고치를 기록하기도 했습니다. 최근에 들어 가장 많은 적설량과 빈번한 적설량을 보이는 경향은 앞으로도 자주 발생할 걸로. 하지만 대설특보가 예보된 오늘 스노우 체인을 준비한 운전자는 극히 일부에 불과했습니다. 스마트폰에 일기예보가 내일 20cm 온다 그래가지고 그러니까 미리 준비를 했습니다. 제설 장비도 턱없이 부족했고 행정당국의 대응도 부실했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이 때문에 시민들이 직접 나서 눈을 치우는 광경이 여기저기서 목격됐습니다. 지금 차들이 좀 사고 나가지고 계속 위험하니까요. 제가 작업을 좀 하고 있죠. 눈이 흔해진 울산도 더 이상 폭설의 안전지대가 아닌 만큼 종합적인 대책을 서둘러 마련해야 한다는 지적입니다. UBC 뉴스 서익만입니다.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곳은 간절곶인데요. 하지만 울산 지역 곳곳에 숨겨진 해맞이 명소가 많다고 합니다. 김규태 기자입니다. 새해 한반도에서 가장 먼저 해가 뜨는 시각은 아침 7시 31분 29초. 바로 울주군 간절곶입니다. 탁 트인 바다에서 떠오르는 첫 일출을 보기 위해 전국에서 수많은 인파가 몰려 혼잡을 빚기 일쑤입니다. 하지만 울산의 해맞이 명소는 이곳뿐만이 아닙니다.
간절곶보다 1초 늦게 해가 뜨는 동구 대왕암. 바다와 대왕암을 배경으로 붉게 떠오르는 태양이 일품입니다. 산에서 해를 맞는 곳도 있습니다. 울산의 진산인 문수산은 동해 바다가 바로 보이는 데다 차량으로 정상 가까이 갈 수 있어 가족들이 많이 찾습니다. 중구청은 하물산 정상에서 새해 첫 해가 뜨는 모습을 함께 본 뒤 백양사 공양간에서 떡국을 먹는 행사를 마련했습니다. 바다를 끼고 있는 현대중공업은 또 하나의 숨겨진 해맞이 명소. 울산의 산업욕군들과 시민들이 함께 모여 새해 첫 일출을 보며 희망찬 새해를 기원하기에 안성맞춤입니다. 이 밖에도 진화 해수욕장 명선도와 북구 무룡산 등도 울산의 숨겨진 해맞이 명소로 점차 인기를 끌고 있습니다. UBC 뉴스 김규태입니다. 한 해를 마무리하고 또 새해를 맞는 연말입니다. 오늘 피플앤뉴스에서는 정상태 울산문화연구소장을 만나 송년 제야 행사에 담긴 의미를 알아봤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고 새해를 맞는다는 송구 영신. 하지만 묵은 해를 보내는 데는 생각해야 할 점이 많습니다. 네, 연말 한 해를 정리한다는 일은 어떤 의미일까요? 한 해를 마무리하고 돌아보는 것은 자기 성찰의 기회라 할 수 있겠습니다. 미진한 일을 되돌아보는 것은 오는 한 해에 또 다른 업적을 설계하는 것이라 하겠습니다. 울산의 제야 행사가 열릴 때는 어김없이 울산대종의 장엄한 소리가 울려 퍼집니다. 이로부터 큰 소리와 함께 묵은 해의 애군을 털어버리는 의미라고 합니다. 지난 한 해 그 액을 쓸고 새 기분을 맞을 채비를 한다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우리 울산에서도 그 울산 대공원에서 대종을 울리지 않습니까? 그것도 아마 이러한 풍습의 맥락이라고 할 수가 있겠습니다. 묵은 해를 보내는 제야 행사는 희망찬 새해를 맞는 것과 같습니다. 때문에 저마다 소망을 써서 태우기도 하고 복을 건진다는 의미로 복조리를 나누고 새로운 마음을 다지기 위해 가훈을 쓰기도 합니다. 뱀의 해인 내년은 흑사해라고 불리는데요. 울산도 뱀과 관련된 것들이 많습니다. 네, 그 울산의 그 진산을 품고 있는 동대산에도 그 용사의 슬화가 많이 있습니다. 용사라는 것은 용과 뱀을 의미하죠. 뱀은 용과 함께 피를 초래하는 신수로서 신앙의 대상이 되기도 하는데요. 한 해를 정리하고 새해를 맞는 제야 행사에서 소중한 시간을 갖는 것도 좋을 듯합니다. 피플앤뉴스 김혜진입니다. 울산시는 오는 31일 밤 9시부터 울산대공원 울산대종 누각 앞에서 송년 제야 행사를 엽니다. 송년음악회는 밤 10시부터 100분 동안 펼쳐지며 제야 행사는 밤 11시 40분부터 30분 동안 올해 울산 10대 뉴스와 제야의 종 타종, 불꽃놀이 순으로 진행됩니다. 신년 행사는 새해 0시 10분부터 박맹우 시장 등 주요 인사의 신년 메시지에 이어 소망지 태우기 등의 부대 행사로 펼쳐집니다. 울산 상공회의소가 주최하는 신년 인사회가 다음 달 3일 오전 11시에 울산 롯데호텔에서 열립니다. 신년 인사회에는 지역 기관장과 정재계 인사 등 1000여 명이 참석해 덕담을 나누며 새해 울산 발전을 다짐할 예정입니다. 현대자동차 그룹은 오늘 현대차 116명, 기아차 57명 등 모두 379명 규모의 임원 승진 인사를 단행했습니다. 이번 인사에서 현대글로비스 김경배 부사장과 기아차 디자인 담당 피터 슈라이어 부사장에 각각 사장으로 승진했습니다. 그룹 관계자는 경기 침체 등으로 승진자는 18% 정도 줄었지만 연구 개발과 품질 부분의 역량을 강화했다고 밝혔습니다. 현대자동차가 비정규직 문제 특별협의로 보류했던 비정규직 근로자의 생산직 신규 채용을 내년부터 재개하기로 해 비정규직 노조와의 마찰이 예상됩니다. 현대차는 어제 마지막 특별협의가 노노 갈등으로 중단된 만큼 정규직 노조의 요청으로 일시 보류한 생산직 신규 채용을 예정대로 추진하겠다고 밝혔습니다. 정규직 노조도 신규 채용을 막지 않을 방침인 가운데 비정규직 노조는 회사 측이 신규 채용을 강행할 경우 물리력을 동원해서라도 막겠다는 입장이어서 충돌이 우려됩니다. 지난 14일 침몰한 석정 36호 사망자 일부 가족이 오늘부터 시신을 화장하는 등 장례 절차에 들어갔습니다.
하지만 대부분의 유가족들은 아직 회사 측과 보상 문제가 해결되지 않았고 시신도 찾지 못했다며 장례를 미루고 있습니다. 한편 기상 악화로 인해 실종자 수색은 물론 수중 작업에 어려움을 겪으면서 인양도 다소 지연되고 있습니다. 오래 사용해서 검게 변한 기름으로 감자튀김 등을 만들어 판 패스트푸드점이 적발됐습니다. 식품의약품안전청은 전국 패스트푸드점 1,144곳을 검사한 결과 한국 맥도날드 울산 호계점 등 7곳을 적발했다고 밝혔습니다. 식약청은 튀김의 색깔이 유난히 검거나 이상한 냄새가 느껴지면 먹지 말아야 한다고 당부했습니다. 경기 부진에도 불구하고 지역 유통업계 매출은 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동남지방통계청에 따르면 지난달 지역 백화점 매출은 지난해 같은 기간보다 12.1%, 대형마트는 2.5% 늘었습니다. 유통업계 관계자는 울산은 상대적으로 경기 침체 영향이 덜하고 최근 계속된 추위 탓에 의류 구매가 늘면서 전체 매출이 증가 추세라고 밝혔습니다. 시민들이 뽑은 올해 울산의 최고 히트 상품은 영남 알프스인 것으로 조사됐습니다. 울산발전연구원이 시민 500명을 대상으로 올해 울산 10대 히트 상품을 조사한 결과 1위는 영남 알프스, 2위는 간절곶 해맞이, 3위는 울산대공원 장미축제로 나타났습니다. 울산무역 세계 8위와 KTX 증편운행, 울산 어울길 조성 등이 뒤를 이었으며 암센터 준공과 태화루 복원도 10위 안에 들었습니다. 울산시는 성공적인 태화강 생태계 복원을 주제로 한 울산 생태환경 투어 프로그램을 개발하기로 했습니다. 울산 생태환경 투어 프로그램은 태화강 탐방과 저탄소 녹색시설 탐방, 상하수도 시설 탐방, 울산 녹색길 탐방 등으로 세분화해 개발될 예정입니다. 태화강 생태복원 현장을 견학한 국내외 방문객은 지난 2010년 2,600명에서 올 들어 지금까지 7,200명으로 해마다 크게 늘어나고 있습니다. 국보인 방구대 암각화와 천전이 각석을 24시간 감시하기 위해 내년에 첨단 감시 체계가 구축됩니다. 울주군은 내년 2월 5억 원을 들여 고화질 CCTV 7대를 설치하고 지능형 영상 분석 시스템도 도입할 예정입니다. 또 기존 울타리를 철거하고 관광객이 경계 구간을 넘으면 경보음과 함께 경고방송이 나오는 방범 울타리도 설치할 방침입니다. 울산시가 택시요금 인상과 함께 서비스를 개선하기 위해 2014년까지 택시 80대를 줄이기로 했습니다. 울산시는 용역 결과 80대가량이 초과 공급된 걸로 나와 정부와 협의를 거쳐 감차하고 택시업체들의 자발적 합병을 유도해 대형화를 통한 서비스 개선에 나설 계획이라고 밝혔습니다. 울산대학교의 내년도 정시 모집 경쟁률은 지난해보다 약간 낮은 3.36대 1로 집계됐습니다. 학과별로는 물리학과와 미술학부 조소 전공이 각각 5.67대 1로 가장 높았고 의예과가 4대 1, 전기공학부 3.35대 1의 순을 보였습니다. 다음은 간추린 뉴스입니다. 경남은행 임직원들이 연말을 맞아 이웃돕기 성금 500만 원을 UBC 울산방송에 기탁했습니다. 이번 성금은 박영빈 은행장과 임직원들이 자발적으로 급여의 1%를 모아 마련했습니다. 울산 고래축제가 문화체육관광부가 선정하는 유망축제에 3년 연속으로 선정돼 5천만 원의 지원금을 받게 됐습니다. 고래축제는 선사시대부터 내려온 고래 문화를 차별화된 축제로 구성해 고래도시 울산의 모습을 잘 표현했다는 평가를 받았습니다.